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상임방송 용식에 간다 조용식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 대상포진 그 후유증이 좀 심해가지고 그 두통이 계속 이렇게 안 깔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임합니다. 그 방송에 나가는 예로는 그 격려와 응원도 뭐 있지만 또 저에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가 지금은 이제 빨빨 끼고 있는데, 뛰라, 뭐, 걸어라, 뛰라, 이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천천히 안마보고 이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것도 벌써 구독자가 8만 명 정도, 되면 좋겠는데, 한 80몇 명 되니. 그래서, 그 뭐 별로 크게 뭐 개의치 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1월 8일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서 이틀 전에 법제소위원회에서 다룬 중도재 기업처벌법이 박영선 그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우리 최승재 국민의힘 그 의원 그리고 전국의 지회장 회원님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염원에 힘입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다행히 제외됐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좀 한몫하려고 했는데 공지사입니다. 한편 또 이렇게 그렇게 기대했던 법안과 달리 정의당과 김용균 그 모친 등 회원들이 그렇게 투쟁과 그 희생을 했는데도 이렇게 뭐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새 메시지로 그 국민 통합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통합의 내용이 뭔지는 전부 다 그 궁금하지만은도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안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말씀과 같이 실천하시기를 바라면서 될 수 있으면 전직 두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빨리 출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재 질본청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한 1161명, 그러니까 한 1200명 가까이 되죠. 근데 하지만 법무부가 조금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면피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 숫자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뭐 확진자가 673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질본청이 정확한 숫자를 발표하는 바람에 이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뜰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됐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또 이게 잘못되면 처벌받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무원들이 처벌받은 이유가 뭐고 은폐입니다. 은폐. 진실을 은폐했기 때문에 공직자는 진실을 은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북 그 청송, 그러니까 경북 제2교도소에 한 500명이 그 당시 이제 이송이 되었다는데요. 그 이송된 숫자를 빼고 이렇게 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치소는 직원들이 코로나 위험에 뭐 스스로 사직한 분들도 있고 휴직도 하고 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방호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금되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교도관이 방호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생명의 위기를 느끼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인근에 있는 그에서 뭐 숙식을 하고 한 27일간 또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그런 고충이 있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직원들이 근무를 쓰다 보면은 구금되어 계시는 분들이 불안해가지고 뭐 춤도 뱉고 뭐 휴지도 던지고 욕도 하고 그런 불평불만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 지옥 같은 현실이랍니다. 또한 미기일수 구금자들이 지금 창문에다가 이렇게 종이에서 글을 써가지고 무능한 정부, 무능한 뭐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 이런 뭐 글을 적어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얼마나 불안해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갇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죄진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자기 이웃이나 만약에 자기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신있게 살아도 전부 다 잠재적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잠재적 장애인이고, 그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말해서는 안 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들 띄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부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같은 국민이. 우리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교도소에 대해서, 물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겁니다. 그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그렇게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같이 힘을 합치가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그 더 아픔을 준다면 그보다 큰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확진자를 임시진료소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검찰에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결정해야 될 문제죠. 지금도 이제 동부구치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만저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고 뭐 죽었는가 살았는가 몰라가지고 영치금 인터넷으로 통해가지고 보고 이게 살아있구나 죽었구나 하는 걸 뭐 돈 쓰는 거 보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쓸 수 있답니다. 익명에 따르면은 동부구치소 수감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확진자가 그때 발생하기 전인가 혼가 모르지만도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 가려 중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 목숨도 귀하지만 구금되어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도 목숨도 모두가 귀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건강과 행적에 대해서 언론은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죠. 명색이 우리 대통령을 지내신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떻게 지내시고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이 참 침묵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추미애 장관은 오직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 쳐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 있다가 거기서 한 700명 정도 이제 확진되자 그때 12월 29일 날 가까스로 국민들이 막 이렇게 지탄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 나라의 법치를 수호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고 한 행동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용구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그 당시 또 덜러리로 또 따라갔네요. 그래서 2차례 형식적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제 동부구치소의 그 첫 사망자는 굿모닝 사기 피해자인 윤창열 씨인데요. 지난 12월 24일 날 이제 확진되어 가고 사흘은 27일 날 이제 사망을 했답니다. 그 사망하고 난 뒤 이제 화장장에서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요. 그 보호자들이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말랍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경에 수목장으로 와라. 이게 무슨 개 같은 일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무리 죄를 짓지만도 사람이 죽었으면 당연히 보호자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화장을 하든가 지랄을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영의 몸이 됐지만 가족들이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이런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천인 공노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기상황일지라도 국민의 목숨을 헌식자처럼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과 정부가 뭔 사람이 먼저라는 그런 정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끼리가 먼저, 우리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먼저지 당신들은 개 돼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태서형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사람인가 개돼지인가?
꾀대질합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라이언은 일병구하기처럼 국민들의 목숨을 보호하고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겠고, 이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도 3일 지나고 3일장 치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부모를 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상이 아주 빠른 세상이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정이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북한의 그 소행에 아까운 목숨 잃은 공무원 역시 아직도 이에 대한 흔쾌한 답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무조건 잊혀지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고 우리 국회는 또 정쟁에 휘말려가지고 자기 당나장 내기 해가지고 국민의 목숨을 아랑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완전 국민의 목숨을 파리 목숨 그렇게 생각하는, 물론 개돼지라서 그러겠죠. 뭐 파리나 개돼지나 뭐 그것은 그거 아닙니까? 같은 끝발인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나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인지 진짜 이게 뭐 북한은 어떨란가 모르지만 그 북한도 뭐 어금어금 할란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북한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네? 참으로 암담한 행정에 단면목을 보고 있는 그런 몰지각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확진자 사망에 대해서 장례를 또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고, 화장당은 가갖고 가까이 가도 뭐하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된답니다. 진짜 이 눈물 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나 생각해 봐야죠.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이 누군가 그렇게 됐다면 이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관계자들이 그 환자를 타 병원으로 막 이렇게 이송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했지만도 결국은 그 많은 분들이 고래장비 쓰다에 무더기로 사망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별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냥 뭐 연세가 많으니까 당연히 뭐 돌아가셨지, 죽었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 종교단체들이 막 이렇게 코로나 확진한다고 했을 때, 그 이재명 도지사가 무자비한 행정 그 명령을 발동해가지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도, 아이고, 우리는 당연하다. 오히려 박수를 쳤죠. 그래서 당연히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으면은, 자기는 아버지, 엄마가 없는 거는 잘 모르지만, 이건 전부 다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그 자기 입신 양면을 위해서 대선만을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정략적으로 SNS를 통해 자기 입장만 밝히고, 그러니까 좀 뭐 지지율도 뭐 1, 2 정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누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잘 살아지고 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 좀 더 감옥도 가야 되는데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줄 서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앨리스 나라에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인방송이 직접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은 전국에 한 52군데인가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 중에서 무려 11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가 지금 법무부 연수원, 그러니까 충북 진천 법무부 연수원의 본원에 치료소를 장소를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 신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지금 그분이 이제 연구위원회를 있죠. 그 전화를 했는데, 그 한동훈 검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무엇보다 진천 주민들에게 우선 설명과 양해를 구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선 공직자의 그 입장 표명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 지역의 그 창원교도소만 해도
동부구치소 그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마스크를 이렇게 그 쓰고 있었답니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불과 이제 얼마 전부터 법무부에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직원들에게는 이틀에 한 장, 수행자들에게는 이틀에 하루에 한 장, 그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고, 그 손해에 또 그 한 두 당 정도 되는 임시 치료소를 이제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상하고 열이 나고 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그쪽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답니다. 물론 이제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있답니다. 근데 마스크를 이틀에 한 장 준답니다. 물론 저도 뭐 KF 마스크 뭐 이틀이 아니고 한 장 갖고 일주일로 가까이 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별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이게 좀 너무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애로운 가운데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참 힘드네요. 또 이제 공장 출력하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모욕하고 손해 이동은 일제 이제 그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면 가족 면에는 당분간 뭐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랍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을 가리니까 이제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지사상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억수로 빨리 했죠. 그동안 뭐 했는고. 이에 앞서 이와 별도로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또 고발한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제 무능한 법무부의 무죄책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해 법무부에 응당 권고를 하고 고발 조치할 거는 예정이라 합니다. 이러함에도 10개월 내내 이제 방송에서는 제가 볼 때도 그렇다고요.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뭐 시사평론가, 변호사, 뭐 이런 비전문가들로 패널을 내세워가고 정부의 이제 그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빴고 국민의 그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가짜뉴스를 오늘도 쓰레기 같은 말들을 막 계속 스스럼없이 쏟아내고 있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면서 그냥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씹어도 됩니다. 그 시간에 있으면은 전문가를 오시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그 예방과 방역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게 정치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방역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다 정치 방역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상습 거짓 전문가들 이런 부분은 정말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걸 자세히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부구치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죽어만 하는데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외계층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위급한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을 당연히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그 보안과장인가 누구 한 사람 예? 그 뭐 책임지라 캐피고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보안과장 그 한 사람하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보안관은 그 무슨 또 죄가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치료제 공급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방역과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갖춘 코로나 극복의 모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또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백신 계약을 하지 못해 난리를 친지 대도 안 했는데요. 또 그러고 백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치료제 그거는 아직도 뭐 제대로 뭐 검증도 끝나지 않았어도 무슨 좀 그런
귀신 신학을 까는 소리를 어느 국민이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고지 듣겠으며 안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 계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약도 뭐 그게 비밀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설상 비밀이라도 하통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대통령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향후 국가에 대한 보상 청구의 도면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예상됩니다. 변호사들 역시도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하는데 앞장서겠지요. 그래서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자들은 당연히 그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줄줄이 손에 손잡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구치소를 통해 가지고 교도소 가셔 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법치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히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루에 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7만 원인가 한 7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답니다.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경제 10대 강국이라면서 왜 그런 복지는 신경을 안 씁니까? 맨날 K방역, KK다도 아니고. 이게 정말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개돼지처럼, 예? 주면 말 잘 듣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이 경질이니 사인이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없고 차라리 경질을 해야지 책임을 지기 부분에 대해서 화끈하게 무슨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한테 책을 잡히는 건 모르지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국민 통합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위기를 넘어갈지라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든 지고와를 묵랑하고. 아무쪼록 대통령의 말씀처럼 백신과 치료제가 계획대로 확보되어 가지고 또 그에 따른 우리 책임자를 엄단하고 또 대국민 사과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옛날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통합의 대한민국을 정말 기대해 봅니다. 그 끝으로 오늘도 빠른 백신 접종을 기대하면서 좋아요, 구독이 제게는 백신보다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만하겠습니다.